2024년 4월 16일 휠체어를 탄 남성을 데리고 은행에 방문한 여성은 남성의 명의로 대출을 시도하던 중 긴급 체포된다. 이날 오후 1시경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 위치한 한 은행 지하주차장의 CCTV에는 휠체어에 탑승한 남자와 함께 한 여성이 나타난다. 42세 에리카라는 이름의 여성으로 밝혀진 그녀는 잠시 후 휠체어를 끌고 은행 안으로 향한 뒤 자신의 차례가 되자 창고로 다가가는데, 이때 에리카는 직원에게 휠체어에 앉아있는 남자의 명의로 하나 약 45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한다. 남자의 신원은 68세 남성 파울로 로베르토로 에리카와는 삼촌과 조카의 관계였고, 그는 보건소에 입원해 지내다가 얼마 전 퇴원한 뒤 집에 머물고 있는 상태로 은행 직원들은 신원 확인을 위해 파울로에게 말을 걸었지만 그는 아무런 대답 없이 고개를 옆으로 기댄 채 잠든 모습이었다. 에리카가 계속해서 남자의 머리를 받치고 있는 모습에 이상함을 느낀 은행 직원은 두 사람의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하기 시작했고, 잠시 후 에리카는 파울로의 손을 들어 사인을 도와주는 척하며 본인의 힘으로 사인을 시도하지만 그가 손을 놓치자 파울로의 손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후에도 삼촌 듣고 계시죠? 라는 둥 말을 걸며 이야기를 나누는 척했지만 휠체어에 힘없이 앉아있는 파울로는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는데, 이때 한 직원이 창백하게 변해 입을 벌리고 있는 파울로의 모습을 보고 안색이 안 좋은 것 같다고 얘기를 하자 에리카는 그가 원래 이렇다며 뻔뻔하게 답을 한다. 이 시점에 이미 직원들은 파울로가 생명신호가 없음을 인지하였고, 이런 이유로 곧 에리카를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결국 수사 끝에 당시 남성은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던 것이 확인되면서 에리카는 사기와 시신 횡령 및 비방미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어 구금되었다. 이후 그녀는 현재 본인의 정신치료 문제에 더불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딸을 돌봐야 한다는 이유로 풀려난 상태로 앞으로 법원에 의해 강력한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에리카는 여전히 삼촌 파울로가 당시 살아있었음을 주장하고 있지만 의학적 분석 결과 파울로의 목에는 생명신호가 없을 때 발생하는 혈액순환 장애로 혈액이 고여있는 등 신체 곳곳에 누워있을 때 사망한 흔적들이 다수 남아있었고, 이를 토대로 은행 도착 최소 2시간 전에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2010년 12월 31일 한 해의 마지막 날인 이날, 가족들과 함께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외출한 이 남자는 영문도 모른 채 총격을 당한다. 당시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에서 일을 하던 36세 남성 레이날도 타그사는 마닐라의 시의원으로서 업무 능력이 좋기로 유명했는데, 특히 그는 직접 지역 갱단을 소탕하는 것으로 인기를 끌고 있었다. 한 해의 마지막 날 집에서 휴식을 취하던 그는 밤 늦은 시간에 가족들과 함께 새해를 맞이하러 갈 예정이었고, 자정 무렵 외출을 해 폭죽놀이를 하며 카운트다운을 할 계획이었다. 어느덧 시간은 자정이 다 되어가고 있었고, 이에 레이날도는 그의 아내와 시어머니 그리고 딸과 함께 집을 나서는데, 그로부터 얼마 후 그들은 새해 기념 사진을 찍기 위해 마을 한켠에 주차된 차량 옆에 자리한다. 레이날도는 먼저 가족들의 사진을 찍어주기 위해 준비하였고, 잠시 후 카운트다운과 함께 셔터를 누르는데, 바로 그때 그는 사진을 찍은 직후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바닥에 쓰러진다. 당시 현장은 계속해서 발사되는 폭죽 소리에 굉장히 시끄러운 상태로 가족들은 갑자기 쓰러진 그의 모습에 어리둥절한 상황이었는데, 잠시 후 레이날도의 가슴 부분에서 출혈을 확인한 가족들은 급히 구급대를 불러 그를 병원으로 이송하였지만 결국 그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경찰은 곧장 수사에 착수하였고 주변 CCTV와 목격자의 진술을 수집해 조사를 시작하는데, 그로부터 얼마 후 놀랍게도 경찰은 레이날도가 쓰러지기 직전 촬영한 사진 속에서 가족 옆에 서서 총을 겨누고 있는 한 남성을 발견한다. 조사 결과 촬영 순간 총격을 가한 남자는 강도행위로 유죄를 받았다가 얼마 전 가석방된 아르넬이라는 남자로 밝혀졌고, 가족들의 뒤쪽에 서 있던 공범과 또 다른 공범 한 명의 신원이 확인되면서 3명의 범인이 모두 체포되었다. 그들은 체포 직후 몇 달 전 레이날도와 관련된 사람들에 의해 자신의 조직원이 공격을 당한 것에 대한 보복이라고 진술하였고, 이로써 그들은 모두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다. 2020년 1월 14일 학교를 가기 위해 집을 나선 한 소년이 실종된 지 약 3주 만에 집안 굴뚝 속에서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한다. 미국 오하이오주의 도시 클리블랜드에 살던 14살의 할리 딜리는 실종 전날인 2019년 12월 19일 목요일 밤 친구들을 만나 함께 시간을 보냈고, 이후 다음날 20일 오전 어머니 헤더 딜리에게 몸이 좋지 않다며 집에서 쉬고 싶다고 말한다. 하지만 헤더는 학교에 가라며 할리를 다그쳤고, 이에 할리는 어쩔 수 없이 집을 나서게 되는데, 이때 그는 학교에 가지 않고 몰래 시간을 때우기로 결정한 듯 집 근처에 위치한 비어있는 집으로 향한다. 할리는 해당 집에 호기심이 생겨 안으로 들어가려고 한 듯
곧 안테나 타워를 타고 지붕으로 올라가 굴뚝 안을 들여다보는데 이때 지붕의 크기는 가로 23cm에 세로 33cm로 굉장히 비좁았지만 그는 개의치 않고 안으로 들어갔다. 할리는 머리를 하늘로 향한 채 다리부터 굴뚝 안으로 집어넣었고 그대로 점점 좁은 공간으로 들어가 바닥에 도착하는데 그가 막 벽난로의 입구로 나가려고 하는 순간 바닥의 입구가 벽돌로 완전히 막혀 있다는 것을 깨닫고는 패닉에 빠진다. 시간이 흘러 다음 날인 12월 21일 밤 11시 50분경이 되었을 때 할리를 찾던 가족들은 뒤늦게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는데 사실 할리는 이전에도 하루 이틀 정도 말없이 집에 오지 않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가족들은 이번에도 아들이 곧 돌아올 거라고 생각해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이 때문에 신고가 늦어지게 된 것이었다. 그렇게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었지만 몇 주가 지나도록 아무런 단서를 찾을 수 없었고 이 때문에 경찰은 페이스북과 방송을 통해 시민들에게 제보를 호소하는데 그러던 사건 발생 23일이 지난 2020년 1월 이웃집 CCTV에 촬영된 영상을 분석하던 경찰은 할리로 추정되는 소년의 모습을 포착한다. 곧장 소년의 발길이 멈춘 빈집으로 출동한 경찰은 그곳의 굴뚝 근처에서 할리의 옷으로 추정되는 자켓과 안경 등이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급히 어두운 굴뚝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보는데 이때 경찰은 할리로 추정되는 소년의 머리카락이 만져졌다고 한다. 굴뚝이 워낙 비좁았던 탓에 할리는 양팔을 머리 위로 들고 있는 상태였고 아래로 내려가면서 상의가 말려 올라가는 등 압박성 질식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검시관은 아마도 할리가 실종 당일에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으로 보았다. 더욱이 할리가 발견된 장소는 집으로부터 불과 1분 거리에 위치한 곳이었고 평소 할리가 ADHD와 자폐증을 앓고 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더 큰 안타까움을 남겼다. 1989년 8월 9일 프로 아이스하키 선수로 활약하던 한 남자가 스키 여행을 하던 중 갑자기 실종되었는데 그로부터 14년 후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발견된다. 당시 캐나다에서 프로 아이스하키 선수로 활약하던 23세의 덩컨은 1989년 8월부터 스코틀랜드의 던디라는 곳에 있는 한 세미프로 팀에서 경기를 하며 선수 겸 코치직을 맡을 예정이었다. 그런데 스코틀랜드로 이동하기 전 덩컨은 약간의 훈련과 여행을 겸할 목적으로 오스트리아로 떠나게 되는데 그렇게 그가 오스트리아에 도착한 것은 8월 초로 이곳에서 옛 친구들을 만난 그는 친구에게 자동차를 빌린 뒤 곧장 알프스 산맥에 있는 스키 리조트로 향한다. 그런데 그로부터 며칠 후 덩컨의 부모인 밥과 린다는 아들의 행방을 묻는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는데 전화는 덩컨이 합류하기로 한 스코틀랜드의 하키팀으로부터 걸려온 것으로 그들은 예정된 날짜가 지났음에도 덩컨이 팀에 합류하지 않고 있다며 그의 행방을 묻고 있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 덩컨의 부모는 그 길로 곧장 아들의 행적을 쫓기 시작했고 동시에 신고를 받고 수사를 시작한 경찰에 의해 앞서 덩컨이 친구에게 빌린 차량이 스키 리조트에서 발견되는데 이때 차량 안에는 덩컨의 여권과 함께 새로운 팀에서 일을 하게 되어 기쁘다는 내용의 편지가 남아 있었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을 배제한 채 오로지 알프스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수색을 강화하는데 그런데 이때 덩컨의 부모는 얼마 전 아들로부터 CIA에 의해 스카우트 되었다는 말을 들었다며 진술하였고 이때 덩컨은 자신이 갑자기 사라질 수 있음을 암시하는 말을 했다고 한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도록 수사에 아무런 성과를 보이지 못하면서 결국 경찰의 공식 수사는 잠정 중단되었고 오로지 덩컨의 부모만이 계속해서 수색을 이어가는데 그러던 사건 발생 14년이 지난 2003년 7월 덩컨이 사라졌던 리조트의 직원이 슬로프 중 하나를 지나던 중 빙하가 녹으면서 얼음 밖으로 튀어나온 노란색 물체를 발견한다. 가까이 접근해 이를 살펴보던 그는 곧 그것이 사람임을 깨닫게 되었고 회전하는 기계에 이를 당한 듯 팔, 다리가 모두 사라져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는 14년 전 사라졌던 덩컨이었다. 불행 중 다행으로 기후변화에 의해 빙하가 녹아내려 발견된 덩컨은 발견 당시 훼손된 모습과 보드에 남은 칼날 자국을 토대로 사인을 추정해 볼 수 있었는데 당시 보드를 타던 중 다리 부상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되어 구조를 기다리던 덩컨은 하필 근처를 지나던 눈 트랙터가 안개 속에서 그를 덮치는 바람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리고 더욱 안타까운 것은 당시 트랙터를 몰던 직원은 덩컨을 덮친 것을 몰랐을 리 없었지만 그는 자신이 저지른 사고를 덮기 위해 덩컨의 모든 흔적을 빙하 깊은 틈으로 넣어 숨겼을 가능성이 높았고 이 시점에 덩컨은 아직 살아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결국 미스터리한 실종으로 여겨지던 덩컨의 행방이 14년 만에 밝혀졌지만 당시 사고를 낸 사람의 신원은 여전히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한편 덩컨의 실종 사건은 콜드 어 롱타임 언 알파인 미스터리라는 책으로 만들어져
현재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